이제 대세는 스마트워치가 아니다. 스마트 팔토시. 더 이상 핸드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여보세요? 뭐 요런 게 가능하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안될 과학 공진입니다. 네. 랩미팅 시작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하나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빠가 됐습니다. 아빠가 됐어요. 아빠 된 지 2주째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사실 이 안될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미혼남이었는데 어느덧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어느덧 외국인 노동자가 되고 또 어느덧 한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채널과 함께 제 인생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아기 낳으세요. 공진 주니어는 사실 뭐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페페 2세 아니에요. 페페 김승태 교수님. 페페 2세 아닙니다. 이보세요. 이러면 안 되지. 아직은 올챙이에요. 나중에 한 20년이 지나면 페페 2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텍스타일 디스플레이죠. 어떻게 보면 텍스타일이 직물이란 뜻인데 이 직물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저는 약간 직물 디스플레이가 약간 좀 그 아재 향이 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더 부드럽게 섬유 디스플레이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제 섬유 디스플레이인데 우리가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는 거 아니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이런 화면들이 다 디스플레이잖아요. 이 디스플레이 어때요? 딱딱한 유리기판으로 돼 있죠. 물론 요즘은 이제 뭐 그 갤럭시 폴드나 갤럭시 플립 같이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유연한 디스플레이 기판도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이 평판 위에다가 구현된 어떤 영상 장치란 얘기죠. 영상 장치. 그런데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까? 바로 섬유 디스플레이.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의류에 쓰는 이런 천 형태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가능하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일종인가? 어떻게 보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그런 주제가 되겠죠. 이게 실제로 연구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깊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미래 기술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지금 어디까지 연구가 되었고 앞으로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스플레이 변천사를 한번 보면 좋겠죠. 저도 이제 이 모니터를 썼었습니다. 바로 이런 CRT 이거 기억하시나요? CRT 디스플레이. 캐소드 레이 튜브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엄청 뚱뚱한 모니터를 저도 어렸을 때 요거를 썼었어요. 김수혁 기자님 바로 보시자마자 GTA 3죠 이거. 이게 이제 90년대 중후반에도 사실 저희가 뭐 윈도우즈 98 할 때 이거 많이 썼었죠. CRT 모니터. 이걸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 캐소드 레이 튜브라는 기술이 아닌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이라 그러죠. 액정 디스플레이가 기술이 탄생이 되면서 사실 90년대 이후에는 지금도 제 눈앞에 있는 모든 모니터가 바로 이런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기반의 어떤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OLED 디스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모니터로 아직도 모니터는 LCD 디스플레이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로 쓰이고 있는 이제 CRT에서 이제 이렇게 얇아졌으니까 휴대폰을 만들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서 또 나온 것들이 이제 OLED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엄청난 명암비, 그러니까 완벽한 블랙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좋은 해상도와 정말 높은 명암비를 갖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들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만들어진 스마트폰을 여러분들도 다 함께 쓰고 계시죠. 요게 이제 2010년이 막 다다르면서 이제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이 정말 널리 보급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폼 팩터의 기준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CRT는 이렇게 벌키한 두꺼운 뚱뚱한 모습이었다면은 우리가 LCD랑 OLED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얇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게 가능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OLED가 LCD랑 다른 점은 OLED 자체가 유기물이고 또 그 자체가 발광소자이기 때문에 유연한 기판 위에서도 충분히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지면서 2010년대가 넘어가서부터는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삼성에서 만든 이제 갤럭시 폴드, 뭐 갤럭시 플립 같은 이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혹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죠. 가자 교수님께서 말한 LG 시그니처 요것도 이제 롤러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OLED가 등장을 하면서 이 OLED 소자를 유연한 어떤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다가 그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아니면은 구부렸다 폈다가 아니면은 말았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까지 가능한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사실 이런 기술 자체가 한 20년 전만 해도 이거는 미래에 막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래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 들어서서 과연 이 디스플레이 연구를 하는 연구진들이 어디까지 제품 생산에 성공을 했느냐? 저 요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2022년에 LG 디스플레이에서 12인치 사이즈로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까 썼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판을 다른 기판을 쓴 거죠. 여기서 뭐 이제 얘기하기로는 콘택트 렌즈에 사용되는 특수한 실리콘으로 그 필름 기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했다고 해요. 근데 12인치로 늘어나는 뭐 요거는 언제 상용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라 그러면은 핸드폰 썼다가 태블릿이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요거가 스트레쳐블을 넘어서 뒤에 보시면 뒤가 비쳐요. 그 말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기까지 한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가장 가까운 미래에 어쩌면은 상용 제품으로 만나볼 수도 있는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를 쫓은 지가 좀 됐어서 이 뒤에 뭐가 있을까? 이 뒤에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야, 이 스트레쳐블까지 했으면 여기서 또 뭐 연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아주 최근에 네이처 리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라는 저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근에 정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을 리뷰하는 어디까지 연구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연구될 것인지를 리뷰하는 그런 논문들을 모으는 저널집이에요. 예, 저널집인데 최근에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게 스트레쳐블의 끝이 아니었어? 아직 스트레쳐블도 완성이 안 됐는데 텍스타일은 또 뭐야? 라고 했는데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90년대 이전까지 이렇게 뚱뚱한 이 CRT 모니터를 썼다가 LCD가 개발이 되면서 드디어 우리도 얇은 이런 모니터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LCD 모니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다가 OLED가 등장을 하면서 플렉서블,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면서 우리가 이제 접어서 주머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스마트폰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들은 뭐예요? 요것들은 어쨌든 유리 기판이든 플라스틱 기판이든 그 위에다가 디스플레이 소자들을 제작을 해서 얹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애초에 섬유 자체를 디스플레이로 만드는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야. 야, 이거는 너무 다르잖아. 아니, 이거는 뚱뚱한 거에서 얇아져서 얇은 거에다가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으로 바뀌어서 어쨌든 공정 자체가 뭐 이렇게 여기서 여기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스트레쳐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은 비슷하지만 늘어날 수 있는 기판을 쓰는데 그게 디스플레이 소자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술이 힘들어서 지금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가 아직도 연구되고 있는 건데 그 상용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여긴 너무 다르잖아. 여기서 여기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가능한가?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런 걸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유튜브 좀 볼까? 안 될까? 채널 좀 볼까? 오늘 공신 나왔네. 세탁 안 되겠지? 이 세탁도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텍스타일 디스플레이의 목적은 세탁도 가능한데 모니터 화면이 여기에 있는 그렇죠. 걸어다니는 광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아니면은 이거는 좀 너무 웃긴 예시지만 전체가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옷 하나만 사도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옷을 계속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심심하면 여기다가 폴로 집어넣었다가 폴로 요즘 식상한데 라코스트로 바꾸자. 그러면 라코스트로 딱 바꾸고 오늘 좀 운동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나이키로 바꿔. 이렇게 가능한 거야. 티 한 번에 1,000만 원. 그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도 시작이 된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제 여기다 띄우는 의상 디자인을 사람들이 팔아. 이제 의류 디자이너가 포토샵으로 자기가 멋있는 디자인을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이제 그 가상화폐 이제 NFT 걸어놔갖고 이제 그거 팔아.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바로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이렇게 섬유로 직물을 짜가지고 직물을 만들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구현한다. 뭐 요건데 이게 텍스타일 디스플레이가 아니어도 이미 요거로 티셔츠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게 티셔츠 TV라 그래서 이게 킥스타터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와디즈 같은 데가 있어요. 예, 킥스타터 같은 데서 LCD 디스플레이를 옷에다가 붙였어요. 이거 팔아요. 어제 한 20만 원에 팔아. 한 장당. 화질은 뭐 별로지만 자, 어쨌든 요것도 시장성이 있다. 요것도 우버처럼 개인이 광고 업체가 되는 거야. 광고 업체가 돼서 광고주가 개인한테 뭐 이제 1시간 송출당 뭐 이제 뭐 한 몇천 원씩 준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옷 입고 다니면서 돈 버는 거지. 캐시워크죠. 캐시워크. 캐시워크. 그런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LCD니까 확실히 좀 불편하죠. 이거 세탁할 때 이거 떼서 세탁한다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요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기 이거 달고 다니면 이게 아무리 가벼워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 이쪽은 어때요? 통기성이 없어. 이쪽 땀나 이제. LCD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약간 딱딱한 디스플레이인데 그럴 줄 알고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해서 실제로 광고판으로 썼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요게 리투아니아에서 2020년에 농구 경기가 있는데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여기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심판이에요. 심판 유니폼에 부착을 해갖고 광고를 한 이거 봐봐 시장성 있잖아. 예, 요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의 한계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아까 보셨던 요런 뭔가 그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의류의 신축성을 따라가지를 못하죠.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어차피 스트레쳐블을 해도 그것조차도 늘어나는 어떤 플라스틱 같은 소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의류에 부착을 함으로써 요게 이질감이 있단 말이야. 이질감이. 근데 만약에 의류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훨씬 더 착용감이 편하고 극강의 신축성, 극강의 유연함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기판이야. 여기서 공기가 통과가 안 돼. 만약에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를 만들면 의류야. 이건 뭐겠습니까? 통기성이 있어요. 안대를 하든 뭐 밴드를 하든 옷으로 입든 통풍이 돼. 통풍이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돼. 여기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가능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그 삼성이나 애플이 뭘 만들겠어요? 지금은 이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대표가 뭐예요? 이 스마트워치죠. 스마트워치. 만약에 이거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디스플레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답답해. 딱딱하니까. 그런데 텍스타일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초롱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 이제 대세는 스마트워치가 아니다. 스마트 팔토시. 딱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앱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서 내 오늘 심장박동이 그렇구나. 또 누르고 나서 유튜브 시청하고 시간이 몇 시지?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능한 거죠. 더 이상 핸드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여보세요? 뭐 요런 게 가능하다. 물론 이제 이건 예시고 정말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웨어러블이 훨씬 더 착용감이 좋아지고 또 훨씬 더 큰 화면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런 것들 지금 기술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모니터나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그런 LCD, OLED 요런 걸로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왜냐면 보세요. 이미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든 삼성 디스플레이든 뭐 중국의 기업이든 일본의 기업이든 공정하고 있는 기술을 보면은 이런 유리 기판이나 아니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면 이제 플라스틱 기판이겠죠.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반도체 공정 장비로 이렇게 쭉쭉쭉쭉 공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아까 같은 이런 팔토시를 만들려면은 실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요거 쉽지 않습니다. 실을 한 땀 한 땀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발광하는 실을 만드는 게 지금도 상용 제품으로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떻게 만들었냐? 바로 광섬유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요. 광섬유. 제일 쉬운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성숙한 기술이 있는 분야가 바로 광섬유인데 이게 광섬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통신이나 아니면은 지금 광컴퓨팅 하는 기술들이 이 광섬유를 활용하는 건데 빛을 양 끝단으로만 통과하게 하고 밖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광섬유예요. 이 광섬유가 원리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학창 시절에 배웠던 스넬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스넬의 법칙. 반사굴절. 요거 배우셨죠? 요거? 보시면은 굴절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절을 하잖아요. 굴절률이 다르니까 빛이 꺾이는데 굴절률이 얘에 비해서 너무 높으면 특정 각도에서는 나가질 못하고 반사가 됩니다. 이걸 내부 전반사라 그래요.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이게 굴절률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요 광섬유 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겉껍질이랑 내부 코어랑 굴절률이 달라요. 굴절률이 다른데 빛을 약간 각도를 틀어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광섬유 안으로 들어가면은 빠져나가지 못하다가 반대쪽 끝단으로 나가겠죠. 반대쪽 끝단으로. 요게 바로 광섬유의 원리입니다. 요 원리를 잘 생각을 하면은 되게 쉽게 이렇게 빛이 나는 실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말했죠. 이 내부 전반사는 바로 굴절률이 서로 다른 물질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통과를 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특정 각도가 있었는데 이 각도로 구멍이 나 있어봐. 그럼 빛이 새겠지. 아니면 이 각도가 중요한데 이 각도를 바꾸기 위해서 구부러뜨리면 어떻게? 또 여기서 빛이 새겠지. 그래서 누광이죠, 누광. 일부러 누광을 만드는 거야, 광섬유에.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실을 직물을 짤 때 어차피 광섬유로 직물을 짜면은 광섬유가 이렇게 짜일 거란 말이야. 각도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어쨌든 빛이 나갈 것이다. 새 나갈 것이다. 빛이 나는 실이 가능하다. 와, 여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하기 제일 빠른 쉬운 어떻게 보면 빛이 나는 섬유인데 요거가 단점이 있겠죠. 지금 방금 양이밥 뺏어 먹는 둘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섬유는 꺾으면 와장창.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요. 이 얇으면 얇을수록 이게 유연해지기 때문에 버티긴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너무 틀어지면은 깨질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홈을 내는 게 일정하게 홈을 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홈의 사이즈도 일정한 사이즈로 만들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보시면은 균일하지 않아. 균일하지 않아서 이 디스플레이로 만들기에는 아주 적합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엔사이트 텍스타일 엔지니어링 인스티튜트라는 프랑스의 어떤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원분이 이 광섬유를 이용해서 보시다시피 어떤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텔레토비 아니에요. 네, 2005년에 포토닉스 뉴스라는 저널에서 갖고 온 건데 그리고 이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직물로 짜져 있어. 요게 놀라운 거예요. 직물로 짜져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맹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불을 켰다 끌 수 있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하얀색 빛이 있죠. 요게 이제 LED야, LED. LED로 비추고 광섬유로 이제 쭉 따라가는데 광섬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빛이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건 끄고 켜는 것밖에 안 돼. 왜냐면 이건 광섬유야. 이미 나온 빛을 빼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이제 픽셀 형태의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사진을 보여주고 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디스플레이만 가능하다. 예,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LED의 색상을 막 바꿔주면은 이 색깔을 막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가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션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팔고 있는 제품들 보시면은 모자 같은 거를 이제 이런 광섬유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빛이 나는 모자. 이런 건 좀 멋있지 않나요? 예.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중국 기업에서 알리바바에서 만들고 있다.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멋있어요. 광섬유를 가지고 빛이 나는 실을 만들어서 직물도 만들고 의류도 만드는 어떤 디자인 회사인데 여기서 만든 것들 보시죠. 멋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광섬유 이 끝에 이렇게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는 균일해야 되지만 이런 아티스틱한 거에는 사실 균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균일하지 않는 빛의 모습이 오히려 더 화려해 보이죠. 이런 패션 아이템으로 실제로 만들고 있다. 이것도 팔고 있죠. 이탈리아의 어떤 루미그램이라는 브랜드에서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 램미팅에서 다룰 주제는 뭐겠습니까? 바로 텍스타일 디스플레이죠. 픽셀 형태로 껐다 켰다 색도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픽셀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만들려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 있는 물질 자체가 실에 있어야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발광 기술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에 쓰고 있는 LED라든가 OLED라든가 뭐 다양한 발광 기술들을 과연 실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들도 실제로 진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LED를 이용을 해서 이런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보시면 뭐겠어요? 요즘 정말 마이크로 LED라 그래서 정말 사이즈가 엄청 작은 픽셀까지도 가능한 LED 디바이스들이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공항 같은 데 가서도 이미 1mm 사이즈의 LED 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밀리미터 사이즈의 LED 칩은 지금도 이미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인천공항을 가든 아니면 요거는 아마 이제 로스앤젤레스 공항이었던 것 같은데 공항을 가면은 이미 이런 소형 LED 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많이 짜서 쓰고 있어요. 물론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의 사이즈지만 멀리서 보면은 멋있는 이런 LED 칩들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2006년에 필립스에서 이걸 가지고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루말 라이브라고 하는 필립스에서 실제로 연구했던 LED
LED 기반의 텍스타일 디스플레이인데 이거 보이시죠? 약간 해상도가 좋진 않습니다. 뿌옇긴 하지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쨌든 여기는 뭐야? 진짜 디스플레이기 때문에 이 티셔츠가 내 마음대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어. 근데 옷이야.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전극으로 쓸 수 있는 섬유들이 있습니다. 실들이. 그 실은 이제 전도성 섬유를 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LED 칩을 박는 거죠. 한 땀 한 땀 박아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간격이 넓으니까 이 위에다가 이게 블러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또 다른 철을 덧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2006년에 필립스에서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게 정말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옷이에요, 옷. 자,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필립스 직원들인 것 같은데. 아, 쇼파인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간도 알려줘. 뭐 해상도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움직이잖아. 디스플레이가 된다니까. 아까 그냥 LCD 붙인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 딱딱한 LCD 붙인 거랑 아무리 플렉서블이라 그래도. 근데 요거는 정말 섬유다. 만져도 들어가면 들어가고 이건 진짜 섬유. 가능하죠. 예. 시간도 보여주고 여전히 푹신하고 여전히 통기성이 있고 여전히 신축성이 있는데 디스플레이야. 근데 요 프로젝트가 지금은 안 하는 거로 봤을 때는 약간 해상도가 일단 낮잖아.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 잘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가 더 이상은 진행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2022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거는 되게 한국인 연구진 분들이 정말 많이 협업을 했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뭐 한국의 국내 기업들 그 국내 대학 연구진들이 정말 같이 코어를 해서 만든 연구입니다. 연구가 2022년에 LED 기반의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 커튼을 만들었어요. 스마트 커튼. 이 보이시죠? 논문상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이 LED 칩을 2만 개 정도를 심었어요. 2만 개 정도를 심어서 커튼 같은 천을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걸 다 텍스타일 소재로 만들었어. 이런 이게 인덕터라 그러죠. 근거리 통신을 할 수 있는 인덕터도 이제 전독성 섬유를 이용을 해서 텍스타일로 만들고 그리고 온도 센서도 반도체와 전독성 섬유를 이용을 해서 만들고 바이오 센서도 작은 투명 반도체를 여기다가 섬유에다가 입힌 다음에 전독성 섬유로 또 이제 해갖고 바이오 센서 만들고 해가지고 스마트 커튼을 만들었어요. 아까보다 해상도가 훨씬 좋죠. 물론 여전히 아쉬운 건 분명히 있지만 이걸 실제로 연구 단계에서 해내가지고 보시다시피 접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고 통기성도 있는 이런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 2만 개를 어떻게 여기다가 다 했지? 이거는 이제 제조 공정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아까 필립스에 비해서는 훨씬 뭔가 조금 더 해상도가 좋죠. 예. 필립스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좋은데 여전히 좀 뭔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터치도 돼요.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재생 버튼. 동작합니다. 이거를 한국인 연구진 분들과 캠브리지 대학과 뭐 여러 이제 유럽 대학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여전히 한계가 뭐냐면 LED 칩을 심는 거예요. LED 칩을 한 땀 한 땀 심는 거야. 그러면은 LED 칩 사이즈가 마이크로 LED를 여기다가 그 작은 거를 여기다가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 정도의 픽셀이 되려면 마이크로 LED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LED 칩을 우리 일반 유리기판에다가 RGB로 증착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옮기는 것도. 근데 이런 섬유에다가 그 작은 LED 칩을 심는다는 거는 정말 큰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문제없이 다 심어내느냐. 이 정도 되려면 막 뭐 수억 개의 LED 칩을 해야 그나마 우리가 원하는 해상도가 될 텐데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발광 소자 칩을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실 자체가 발광 소자인 게 좋잖아. 지금 아까 보셨던 광섬유도 뭐예요? 광섬유도 LED 칩이 섬유 끝단에서 불을 켜줘서 그거를 빛을 세게 만들어 주는 거고 요거는 아예 LED 칩을 그냥 섬유에다 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섬유 자체가 발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섬유 자체에 코팅을 할 수 있는 발광 소자여야 되는데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유기 발광 소자면 가능하겠죠. 유기물로 된 발광 소자. 바로 OLED를 이용을 하면은 어쩌면 실 자체가 발광이 가능한 실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